택시기사로 재취업한 63세 전직 은행원. 그가 은퇴 후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 나는 퇴직 후에도 괜찮을 줄 알았다. 김영수 가명씨는 35년 동안 한 은행에서 근무한 베테랑이었다. 대리, 과장, 지점장을 거쳐 본점에서도 몇 년 근무했다. 직장에서는 인정받았고 연봉도 괜찮았다. 퇴직할 즈음엔 이 정도면 은퇴 후에도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해보니 현실은 달랐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다. 하루 종일 TV를 보다 보면 무료하고 친구들을 만나면 괜히 초라해졌다. 무엇보다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결국 김 씨는 고민 끝에 택시기사로 재취업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일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다. 그는 말한다. 퇴직 후 1년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다. 돈이야 모아둔 걸로 버틸 수 있지만 인생이 이렇게 공허할 줄 몰랐다. 사람들은 은퇴를 하면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오히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다. 그가 깨달은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다. 은퇴 후에도 일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퇴 후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김 씨의 사례를 바탕으로 은퇴 후 삶을 망치지 않는 방법을 알아보자. 1돈만 있으면 된다. -NO. 사례 1 59세 대기업 임원, 퇴직 후 3년 만에 생활비 걱정. 박정호 가명씨는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다 59세에 퇴직했다. 퇴직금과 연금이 있었기에 그는 돈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생활을 해보니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다. 현실 체크. 골프 멤버십, 해외여행 등으로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사용.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계속 지원. 연금은 있지만 물가 상승을 감당하기 어려움. 퇴직 3년 후 그는 돈이 이렇게 빨리 줄어들 줄 몰랐다며 한숨을 쉬었다. 결국 그는 새로운 수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훈. 돈이 많아도 흐름을 관리하지 않으면 부족해진다. 은퇴 후의 현금 흐름을 먼저 설계해야 한다. 이 쉬면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 -NO. 사례 2 61세 공무원, 은퇴 후 무료함의 우울증. 김상철 가명씨는 61세까지 공무원으로 일하고 퇴직했다.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는 쉬면서 즐겁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은퇴 후 몇 개월이 지나자 그는 점점 무기력해졌다. 그의 일상. 아침 9시에 일어나 멍하니 TV 시청. 운동도 만나는 사람도 거의 없음. 내가 왜 사나? 하는 회의감. 결국 김 씨는 스스로도 이유를 모르겠는 우울감에 빠졌다. 내가 이렇게 한심한 사람이었나?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했다. 교훈. 퇴직 후에도 목적 없는 삶은 사람을 공허하게 만든다. 일과 사회적 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3. 자존심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NO. 사례 3 55세 자영업자, 배달 알바로 인생을 바꾸다. 이재훈 가명씨는 55세까지 작은 가게를 운영했다. 하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결국 문을 닫았다. 그는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알바냐며 재취업을 고민했다. 하지만 생활비는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그는 배달 알바를 시작했다. 처음엔 부끄러웠다. 배달을 나가면 아는 사람을 만날까 봐 두려웠다. 대기업 다니던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자존심이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는 생각이 달라졌다. 내가 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좋았다. 돈도 벌지만 정신적으로도 훨씬 건강해졌다. 교훈.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건 자존심이 아니라 현실이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결론. 은퇴 후 인생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 김영수 씨가 택시기사로 재취업하면서 느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였다. 일. 은퇴 후 돈이 다가 아니다. 현금 흐름을 설계하라. 일 쉬는 게 행복이 아니다. 삶의 목적을 찾아라. 3. 자존심을 내려놓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라. 당신의 은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택시기사로 재취업한 63세 전직 은행원, 그가 은퇴 후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 2부. 행복한 은퇴, 결국 정신과 몸의 건강이 좌우한다. 앞서 이야기한 김영수 씨는 은퇴 후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활력을 되찾았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행복하게 살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번 글에서는 은퇴 후에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과학적 원리와 논리적인 접근법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본다. 1. 몸이 망가지면 3. 또 무너진다. 마이너스 근감소증과 건강의 중요성. 퇴직 후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김 씨는 퇴직 후 처음 몇 개월 동안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다. 특별히 몸을 움직일 일이 없다 보니 점점 체력이 약해졌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 현상의 원인은 근감소증 SARCOPNIA 때문이었다. 과학적 근거. 근육량은 30대부터 서서히 감소하며 60대 이후 급격히 줄어든다. 운동량이 줄어들면 근육세포의 대사가 느려지고 지방이 쉽게 쌓인다. 연구에 따르면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은 사망률이 최대 2배 높다. 해결책. 은퇴 후에는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이 필수다. 단백질 섭취 콩, 생선, 닭가슴살, 계란을 늘려야 한다. 특히 하체 근육 허벅지, 엉덩이를 강화하는 운동이 중요하다. 퇴직 후에도 꾸준히 운동해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사회적 고립은 치명적이다. 마이너스 은퇴 후 우울증과 뇌 건강. 내가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었나? 김 씨는 퇴직 후 몇 달이 지나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점점 우울감을 느꼈다. 전에는 직장에서 동료들과 대화하고 회의를 하면서 하루를 보냈지만 이제는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거의 없었다. 과학적 근거. 사회적 고립 소셜 아이솔레이션은 치매와 우울증의 주요 원인이다. 인간의 뇌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활성화되며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기능이 둔화된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50% 이상 증가한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사회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취미나 모임을 가져야 한다. 봉사활동,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을 찾으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유지된다. 사회적 고립은 노후 건강에 치명적이다. 반드시 사람들과 교류해야 한다. 3. 돈보다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삶이다. 마이너스 행복한 은퇴의 비밀. 나는 왜 사는 걸까? 김 씨는 택시 운전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어떤 날은 외로운 노인을 태우고 어떤 날은 인생 상담을 해주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득 깨달았다. 퇴직 후에도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구나. 과학적 근거. 자기 결정 이론 셀프 마이너스 디터머네이션 시리에 따르면 인간은 자율성 오타너미, 유능함 컴퍼틴스, 관계 RELATEDNESS가 충족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 단순한 소비나 휴식이 아닌 의미 있는 활동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일정한 목표와 역할이 있어야 한다. 자원봉사, 강연, 멘토링 등 자신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의미를 만든다. 의미 있는 삶이 곧 행복한 노후를 만든다. 결론. 은퇴 후 진짜 삶을 준비하라. 김 씨는 이제 더 이상 택시 운전이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는 퇴직 후에도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1. 은퇴 후에도 건강한 몸을 유지하라. 운동 앤드 근력 강화. 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라. 고립은 치매와 우울증의 원인. 3.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라. 목표와 역할이 행복을 만든다. 당신의 은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제부터라도 준비하자.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